우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김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은 한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가 이 말을 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그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7년의 결혼 생활. 그중 5년을 전업주부로 살며 헌신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아침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는 대신 굳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과 그녀를 향한 묘한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뭐랄까,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민주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나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와 싸우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는데 당신은 온종일 집안일만 하잖아. 솔직히 말해. 당신과 대화하면 답답해.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런 영감도 얻을 수 없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답답함은 그녀의 무능함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유명 건축가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업계에서 유명했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의 뒤양일에서 그녀의 헌신을 무시했다. 서연은 한때 그와 함께 꿈을 꾸고 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의 정점에 서자 그녀는 그저 그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찾아야 해. 민준의 말은 그녀를 향한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가 그녀에게 질렸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를 쓸모없는 존재로 단정하고 그의 완벽한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그래, 알았어. 서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마치 이별 통보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민주는 그녀의 의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응, 괜찮아.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짐을 정리할게. 민주는 그녀의 태연함에 의아해하면서도 내심 안도했다.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의 짐을 싸는 모습을 외면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묘한 승리감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 떠난 후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그녀의 손길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그림은 그녀가 직접 골랐고 거실의 화분은 그녀가 매일같이 물을 주며 키운 것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공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진짜 삶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트북 가방을 꺼냈다. 이 노트북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그녀의 천재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보물이었다. 한서연, 그녀는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천재적인 인공지능 엔지니어였다. 그녀가 개발한 딥마인드 알고리즘은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심지어 도시의 교통 흐름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그녀는 결혼 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민준의 꿈을 응원하고 그의 그늘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행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그녀의 존재를 잊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쓸모없는 전업주부로 치부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딥마인드 알고리즘이 담긴 폴더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이 그녀를 버린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더 이상 그의 그늘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짐을 꾸렸다. 그녀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녀의 삶과 미래가 담겨 있는 노트북과 몇 벌의 옷만을 챙겼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전설적인 엔지니어 한서연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닫히는 문소리는 그녀의 과거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상대로 민준이 협력하려 했던 K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L그룹을 선택했다. 그들의 CEO인 이재혁은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민준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서연이 없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안도했다. 그녀는 정말 떠났다. 그는 이제 자유였다. 그는 깨끗해진 집안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준의 집에서 나온 후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위자료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의 천재성을 잊지 않고 틈틈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 숨겼다. 그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성공이 오직 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여연은 고급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오랜 친구인 유진을 만났다. 유진은 서연이 결혼 후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도 그녀를 걱정하며 연락을 시도했던 유일한 친구였다.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서 벗어난 건 정말 신의 한 수야. 유진은 서연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움과 동시에 서연을 향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서연은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생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나 L그룹의 이재혁 대표를 만날 거야. 유진은 서연의 말에 놀랐다. L그룹, 그 냉혈한이라는 이재혁 대표, 그 사람이 왜? 나의 알고리즘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해, 그리고 민준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 서연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이재혁은 업계에서 얼음 심장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이었고, 그는 그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민준이 협력하려 했던 K그룹의 최대 경쟁사였고, 그들의 기술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고 있었다. 서연은 이재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연락은 쉽게 닿지 않았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사업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비서에게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의 일부를 보내며 그가 이 기술을 보면 분명 자신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서연에게 이재혁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서연 씨, 이재혁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이재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L그룹의 본사는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에 가슴이 뛰었다. 이재혁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이력서에는 그녀의 화려한 과거가 지워진 채 오직 전업주부라는 경력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저에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재혁은 그녀의 담대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가져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는 딥마인드 알고리즘의 일부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시장의 모든 흐름을 예측하고 경쟁사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심지어 미래의 사업 기회까지 예측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이 기술, 당신이 직접 개발했습니까? 이재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기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팔고 싶습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서연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 L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재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의심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김민준의 전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민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목표는 김민준 씨에게 복수하는 것입니까? 이재혁이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진짜 목표는 저의 명예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그에게 제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눈에서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강인한 의지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목표에 공감했다. 그 역시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서연과 이재혁의 만남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함께 민중과 K그룹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의 천재적인 알고리즘과 이재혁의 냉철한 판단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버린 아내와 그녀의 새로운 파트너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과 이재혁의 만남은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내와 이혼한 후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더 큰 프로젝트들을 따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그는 K그룹의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주는 K그룹의 회장, 박 회장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여러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러나 매번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박 회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무언가 부족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없어. 박 회장은 냉정하게 평가했다. 민주는 박 회장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거야. 건물은 그 도시의 심장이 될 것이고 그 심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박 회장은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다음 주까지 새로운 계획을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없던 일이 될 거야. 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박 회장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L그룹이 K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L그룹은 K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그들의 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었다. 민주는 L그룹의 이재혁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재혁의 도움을 받으면 박 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L그룹 본사로 향했다. L그룹의 본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현대적이었다. 그는 이재혁 대표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이재혁은 그의 명성처럼 차갑고 냉철해 보였다. 그는 민준을 잠시 쳐다보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민준 씨, 당신이 왜 나를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대표님, 저는 박 회장님의 신사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그룹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이재혁은 피식 웃었다. 기회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기술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을 본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은 커졌고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가 쓸모없는 전업주부라며 버린 전처였다. 서연은 민준을 보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그녀는 이재혁의 곁에 섰고 이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김민준 씨,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그리고 L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한서연 본부장입니다.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던 서연은 집안일만 하던 초라한 전업주부였다. 그녀는 항상 낡은 옷을 입었고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재혁의 손에 굳게 잡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서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이제 저는 당신에게 서연이가 아닙니다. 저는 L그룹의 한서연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업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그녀는 그의 최대 경쟁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보물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주는 L그룹의 사무실을 멍하니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한서연. 그가 한심한 전업주부라며 비웃고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했던 그녀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존재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가 알던 서연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는 깊은 후회와 당혹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이재혁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질투를 억누를 수 없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집은 더 이상 그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텅 빈 공간은 그의 공허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서연이 떠난 후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까지 모든 것이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서연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의 이성은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민주는 K그룹의 신사옥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L그룹의 이재혁 대표와 한서연 본부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민준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그는 회의 내내 초조했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 김민준 씨, 왜 그렇게 긴장했습니까? 당신의 디자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박 회장이 민준에게 실망한 듯 말했다.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엉망이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나섰다. 박 회장님, 저희 L그룹이 K그룹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미래 도시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들고 딥마인드 알고리즘을 활용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계획은 기존의 건축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그 어떤 오차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고 박 회장은 그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박 회장은 민준에게 말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더 이상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가 아닌 것 같군요. 우리는 L그룹과 함께할 것입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연을 원망했다. 그녀가 자신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원망은 곧 깊은 후회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재혁은 민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의 진가를 알아본 것 같군요. 저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서연은 이재혁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있을 때보다 이재혁의 곁에 있을 때 더 행복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존경과 배려를 느꼈다. 이재혁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 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명성도, 그리고 꿈도. 그는 서연이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그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고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가 서연의 삶을 망치려 했던 것처럼 누군가도 그의 삶을 망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배후에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있었다. 김민주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K그룹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의 회사에 치명타를 입혔고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빠지기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서연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학력, 경력,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의 모든 기록은 5년 전, 그와 결혼하기 직전에 끊겨 있었다. 그 이전의 기록은 모두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사람처럼 보였다. 탐정은 민준에게 한 가지 단서를 건넸다. 서연 씨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활동했던 한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그녀는 5년 전 인공지능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며 딥마인드 알고리즘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 직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딥마인드 알고리즘. 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는 기술이었다. 그는 서연이 바로 그 천재적인 과학자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귀중한 보물을 버린 것이다. 그의 가슴은 깊은 후회와 함께 질투심으로 타올랐다. 그는 서연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이재혁이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이재혁과 함께 K그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딥마인드 알고리즘은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들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서연은 이재혁과 함께 일하면서 그를 더욱 깊이 알아갔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민준의 회사에서 일하던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그 동료는 민준이 K그룹 프로젝트를 빼앗긴 후 모든 것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민준이 서연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서여연은 민준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민준과 그의 경쟁 관계에 있던 한 건축가. 박동철이 서연에게 접근했다. 박동철은 민준이 K그룹 프로젝트에서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한서연 본부장님, 저와 손을 잡으시죠. 당신의 기술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박동철의 제안을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재혁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은 서연의 거절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거절한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이 전업주부로 위장해 김민준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서연은 박동철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동철 씨,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될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망가뜨릴 계획을 세워놓은 뒤였다. 그는 민준을 이용해 서연의 계획을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전처 한서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L그룹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막고 싶다면 저와 손을 잡으시죠. 민준은 박동철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다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망치려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동철과 손을 잡고 서연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동철이 진짜 악당이었고 그는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박동철의 제안은 김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후회의 불씨를 단숨에 꺼트렸다. 민준은 서연이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박동철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의 후회는 다시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서연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동철과 손을 잡고 서연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연과 이재혁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녀의 명예를 다시 땅에 떨어뜨리기로 했다. 박동철은 민준에게 H그룹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민준 씨, L그룹이 K그룹과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도 H그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H그룹은 L그룹의 최대 경쟁사입니다. 우리가 H그룹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L그룹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민준은 박동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H그룹의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서연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H그룹의 회장, 최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민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고 그에게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민준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준 최 회장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최 회장이 박동철의 오랜 동료이자 L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민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이재혁과 함께 K그룹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딥마인드 알고리즘은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들의 회사는 승승장구했다. 서연과 이재혁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민준이 H그룹의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불안해했다. 민준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재혁은 서연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민준은 생각보다 더 악랄했다. 그는 H그룹의 권력을 이용해 L그룹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L그룹의 하청업체들을 협박하고 L그룹의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 민준의 행동은 서연과 이재혁의 프로젝트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재혁은 민준의 방해 공작에 맞서 싸웠다. 그는 민준의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민준이 빼돌리려 했던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하지만 민준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L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해 L그룹의 기술이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서연은 민준의 행동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욱 악랄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이재혁과 함께 K그룹의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보낸 한 남자가 현장에 잠입하여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는 L그룹의 프로젝트를 파괴하고 민준의 복수를 완성하려 했다. 민준은 그 남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다. 그는 그 남자가 서연과 이재혁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은 사라지고 오직 서연을 향한 걱정만이 남았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서연아, 그곳에서 당장 나와 위험해. 서연은 민준의 경고에 의아해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재혁은 민준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폭발물이 터졌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서연과 이재혁은 폭발에 휘말렸다. 민준은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불꽃을 보며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깨달았다. 그의 후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 변했다. 폭발의 굉음은 밤하늘을 갈랐다. 화염이 치솟는 현장을 보며 김민준은 절규했다. 그의 마음은 공포와 후회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복수심이 서연과 이재혁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차에서 뛰쳐나와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서연아 이재혁 대표님, 민준은 혼란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쳤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건물의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잔해 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찾아 헤맸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은 잔해 더미 속에서 힘겹게 기어나오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였고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재혁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폭발의 충격을 막아냈던 것이다. 서연아 민주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서연은 민준을 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재혁에게로 향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재혁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괜찮으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서연과 이재혁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는 넋을 잃고 그들을 따라갔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거웠다. 그가 서연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도 서연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이재혁은 크게 다쳤다. 그는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민주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경찰이 민준을 체포했다.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박동철에게 이용당했으며 H그룹의 최 회장과 함께 L그룹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보다 서연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 한편 병실에 누워있던 서연은 민준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묘한 허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몰락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이재혁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민준 씨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군요. 사랑,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저를 버렸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야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혁의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숨을 건 경구와 모든 것을 잃고 자수한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한편 경찰은 민준의 자백을 토대로 박동철과 최 회장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부인했지만 민준이 제출한 녹취록과 증거 자료는 그들의 죄를 입증했다.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준은 유치장에서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며 그녀가 이재혁과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의 편지에는 진심과 함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 대한 증오심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이재혁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저에게는 대표님만이 있습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민준의 방해 없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그림자는 아직 그들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의 후회는 그들에게 영원한 교훈을 남겼고 그들은 그의 고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폭발 사고 이후 김민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유치장에서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서연을 쓸모없는 전업주부로 치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후회는 깊은 고통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도, 돈도,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이재혁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았다. 그는 그녀의 팔에 난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민준이 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은 이재혁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고 그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동철과 최 회장은 자신들의 죄를 민준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들은 민준이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자신들은 단지 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민준을 위험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미치광기로 몰아갔다. 민준의 명예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다. 서연은 박동철과 최 회장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들이 민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재혁은 그녀의 결심을 지지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세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민준이 남긴 단서를 찾아냈다. 민준이 박동철과 최 회장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 녹음 파일을 이재혁에게 건넸다. 이재혁은 즉시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녹음 파일의 진위를 확인하고 박동철과 최 회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녹음 파일에 담긴 진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민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민준은 풀려났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 민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민준 씨, 당신은 이미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등은 쓸쓸해 보였다. 그의 후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영원히 고통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서연과 이재혁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할 것이다. 김민준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의 명예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프로젝트를 잃었고 건축가로서의 커리어는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을 버린 서연을 원망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고 그의 삶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편 서연과 이재혁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재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그는 서연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그녀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서연은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이재혁은 서연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L그룹의 본사 옥상으로 불렀다. 옥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재혁은 무릎을 꿇고 서연에게 반지를 건넸다. 서여연 씨, 당신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버림받은 후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이재혁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네, 대표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구원한 기적이었다. 이재혁과 서연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L그룹의 냉철한 CEO가 천재적인 과학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커플이 되었다. 이 소식은 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뉴스 기사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서연이 이재혁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버렸고 이제 그녀는 그의 최대 경쟁사의 CEO와 결혼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깊은 후회와 함께 질투심으로 타올랐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결혼식 전날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과 해쓱해진 얼굴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 씨, 왜 오셨습니까? 서연아,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의 가치를 몰라봤어. 나에게 돌아와줘.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민준 씨,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증오할 거야. 서연은 민준의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 부디 행복하세요. 서연은 민준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민준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그의 후회는 이제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김민준은 서연의 결혼식 날 아침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서연을 찾아갔을 때 그녀에게 건네려 했던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반지는 그가 처음 서연에게 프로포즈할 때 썼던 반지였다. 그는 그 반지를 보며 그들의 행복했던 첫날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곧 그가 서연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후회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서연과 이재혁의 결혼식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재혁이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과 이재혁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다. 서연은 이재혁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대표님, 저는 이제야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재혁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민준의 후회와는 달리 아름답고 순수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재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반면 김민준의 삶은 파멸에 이르렀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졌고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그는 거리로 내몰렸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도, 돈도,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악몽 속에서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행복한 웃음을 보았다. 그의 후회는 그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몇 년 후, 서연과 이재혁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아름다운 딸을 낳았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서연은 L그룹의 부회장이 되었고 그녀의 딥마인드 알고리즘은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길거리에서 초라한 모습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해쓱해진 얼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서연의 기억 속에 있던 김민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지나쳤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었다.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는 이재혁의 손을 잡고 그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어리석음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연은 그의 어리석음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의 후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